네, 안녕하세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욘드에서 연말 특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또 그리고 좋은 강연해 주셨던 선생님들 모시고 라이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세 산돌병원 김병우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연말 특집 라이브라서 머리도 좀 하고 염색도 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저희 비욘드에서 한 4년 정도 방송을 쭉 맞습니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는 정신과 선생님들 패널로 처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없었고 처음에는 정신과에서 방송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소 이런 형태로 해서 정신과 교수님들 3분 정도가 하시는 거에 참석을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토크쇼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몇 번 참여를 하다가 이제 오늘의 척추라는 걸로 해서 1년 정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척추와 관련된 방송을 했었고요. 저녁 때 밤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가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저 기억나요. 굿밤 되세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했던 인사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소나기 더 라이브라고 하는 걸로 그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때는 제가 진행자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이름도 그래서 제가 오늘의 척추잖아요. 그리고 소나기 더 라이브잖아요. 비욘디 채널이어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걸 한번 보셨던 분이 계시면 뭐 척척박사 김병우의 오늘의 척추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랑 무지개랑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비욘디니까 그거랑 날씨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통증 관련된 환자분들이 이제 비 오거나 날씨 굳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 소나기 더 라이브도 소나기면은 계속 아프라는 그런 아니죠. 소나기 뒤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다.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장맛비는 뭔가 이렇게 언제 끝나지인데 소나기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이제 최신 의료지견에 대해서 해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 저희 연대 계열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저희 신경외과 교실에 교수님도 여러 분 나오셨었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연세의대에서 의과대학 외래 교수로도 학생들 만나 뵙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에 또 다양한 교수님들 모시고 라이브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2년 정도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로 쭉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김병우 척추 라이브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예전 거를 보시면 오늘의 척추 코너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나갔을 때 저의 병원 이름을 아예 노출을 안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상업적인 형태의 방송도 해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상업적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이거 우리가 의료 방송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뭔가 이제 비욘디에 처음 출연을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척추를 처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이름만 나갔지 제가 어디 있는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담당 PD님과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비욘디의 어떤 취지에 맞게 예, 공익적인 방송을 그렇죠.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형태의 방송을 좀 삼아보려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제 문의를 댓글이 많이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예. 이 선생님 어디 병원에 있냐. 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지금 있는 전 병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이름이 이렇게 제목 옆에다 가로치고 넣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시면서 또 이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하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지금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는 제가 지금은 연세 산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대표 원장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예,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한테도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년 정도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 진행을 쭉 해주셨잖아요. 원장님께서 방금 진료 철학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입장에서 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환자가 왜 병원을 올 때 가장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척추는 굉장히 동상이몽이 많거든요. 동상이몽이요? 네. 의사랑 환자 간에요? 의사와 의사끼리도 그렇고 의사와 의사와 환자도 의사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환자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아파서 왔는데 계속 선생님은 이제 척추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면 환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 검사를 하는지도 그렇고 나으면 금방 좋아지긴 그 신뢰를 하게 되지만 잘 안 나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진료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의사가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척추를 하는 의사가 4명이 있으면 4명이 조금씩 다 달라요. 생각이요. 예. 이런 시술을 하자, 여길 치료하자 그렇죠. 이렇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오.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컨퍼런스라는 걸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면서 다 같이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요추 4, 5번 그 한 군데만 이렇게 감압수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는데 다른 선생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아래 조금 튀어나온 것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바깥쪽에 있는 건 확인을 안 해도 될까? 라든지 감압술만으로 충분할까? 뭐 정말 의견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도 보면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셔서 A 교수님은 이런 사진이 뜨면 보통은 이 수술을 하시는데 B 교수님도 저런 다른 걸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척추를 저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했는데 그게 저희가 척추 스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의 장점만 다 배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할 정도. 왜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색깔이 나는 거잖아요. 의사로서. 예, 처음에는 의사도 이제 아기 의사일 때는 색깔이 어떻는지 몰라요. 예, 경험도 부족하니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진료 색깔이 이제 분명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하고 싶어진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병원에서 우리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네. 제가 제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대본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선배님들하고 있으면 이제 그 전체 생활에서의 방송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럼 저도 그 일원으로서 이런 방송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욘디를 통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환자들의 또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더불어서 같이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원장님께서 어떤 의견들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기 전에 네네.
버블버블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네. 해야죠. 인사를 맞아요. 해야죠. 예, 버블버블님도 안녕하세요. 홍서윤님도 반갑습니다. 홀리 해피님께서 재미있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우리 김세웅님께서는 또 허리 디스크 질문도 주셨는데 이따가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 해요. 오늘은 좀 특별한 프리하게. 날이니까 오늘은 그럴까요?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해봐도 좋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지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세웅님. 평택 또또 오빠님이라고. 이 닉네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서 디스크가 급성으로 파열된 거면은 안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우리가 요거는 제가 강의 때도 중간중간 얘기하는데 피디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어떡하죠? 괜찮아요. 저희 틀려도 되는 거죠. 통증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것 같아요? 통증이 하는 역할. 제 1번. 통증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답이 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나한테 주인한테 여기 이상하니까 한번 봐라. 죽을 수도 있다. 정답입니다. 이거 맞아요? 예,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알람이에요. 예, 경고등이 뜬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면 꼼짝달싹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환자가 허리가 다치면 처음 먼저 베드레스트라고 쓰면서 임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고정을 시켜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통증이 생겨서 근육들이 강직이 따고 오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고 친다면 동물도 허리 디스크가 생기거든요. 네. 네, 강아지들도 자주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동물들은, 야생의 동물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면서 자연 치유가 되고 낫게 되면은 이제 생존을 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도태되게 되면 야생의 동물들은 서바이벌을 못 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 알람이 너무 큰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알람인 건 그렇죠. 경우도 있고. 경고등이 떴는데 이게 운행을 할 수는 있겠어, 자동차가. 너무 시끄러운 거죠, 알람 때문에. 알람을 꺼줘야죠. 그때 이제 의사가 통증 시술이나 약물이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알람을 꺼주기도 하고, 혹은 그 알람의 원인이 되는 거를 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어기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문외한도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통증이란 이런 역할이구나라고. 네. 어쨌든 김세웅님께서는 터졌을 때는 움직이면 안 좋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래서 되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급성기가 지나간 다음부터는 조금씩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활동 범위를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과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것 중에 네. 저희가 척추 건강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내 자세만 봐도 이 자세 아닐 거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네. 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면 또 약간 이렇게 되시기도 하실 거고요. 맞아요. 또 이따가 집에 퇴근길에는 또 이제 손에 그렇죠. 아프게 계속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척추 건강 상식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슬라이드도 준비를 했긴 했는데, 네. 우선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척추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네. 생활 습관병이에요. 자, 첫 네. 번째가 생활 습관이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벤트 하나로 생긴다고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하다가 무리를 하면서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삐끗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확한 이벤트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이벤트가 있어서 그때 손상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의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문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동안 쌓여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데미지가 차곡차곡 정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다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100에서 병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 이제 70까지 80까지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20짜리가 하나 덜커덩 들어오면 뻥 하고 터지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쭉 쌓여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 습관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생활 습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히 겨울철에 네. 누워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겨울철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팁들, 팁들 네, 중요한 것들이죠.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만 또 되게 단순하기도 해서 네. 정말 그냥 아실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리마인드 필요해요. 리마인드 그래야 또 필요합니까? 한 번 이렇게 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강의 슬라이드 보면서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의 허리 건강을 위한 실천 가이드, 통증 없는 하루 만들기라고 거창한 제목은 지었는데 사실상 거창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바른 자세가 일단 되게 중요한데, 바른 자세요. 네, 일단 척추를 할 때에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이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저 자세 제 좋지 자세거든요. 않죠. 맞습니다. 저도 저렇게 네. 생활해요. 아무래도 저렇게 되면은 지금 허리가 이 각도가 전만각을 소실을 했죠. 벌써 보면은. 그죠? 항상 강조하시는 전만각이 네, 그게 있어야 없어졌죠.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서바이벌 방송에서 이 박진영 PD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소리를 낼 때 무슨 뭐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방법을 막 가르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척추는 우선은 이 전만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주먹이 하나 정도, 반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면서 등이 굽어버리면 전만각을 소실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전만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등을 굽는 건 더 힘들어요. 예, 우리가 그러네요. 목을 네. 이렇게 구부리고 핸드폰 못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 저런 자세가 전만각이 소실돼야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말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세는 잘 안 좋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제 딸한테 똑바로 앉아야 된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요소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게 중요하죠. 누워 있을 때도 또 일어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라면은 일어나기 방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우선은 척추 질환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일어날 때 그냥 바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일어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코어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부하가 걸려서 힘이 많이 받게 돼요. 코어 힘이요? 아니요, 디스크예요. 디스크에. 예, 만약 이렇게 누워 있다가 지금 X 표시된 쪽이 화면에서 보면 왼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떡 일어날 때 척추 환자들은 많이 다치게 돼요.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용님처럼 디스크가 터졌다면 이렇게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불가능에 가까우시고 이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셨거나 시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 중이다 하더라도 척추 환자라면 이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좀 줄이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었을 때도 약간 옆으로 돌아 누우신 다음에 다리부터 먼저 내리면서 같이 일어나 주시면은 아무래도 디스크의 부담이 좀 덜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척추에서 가장 안정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운동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래도 운동을 꼭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운동은 준비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정리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운동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의사다 보니까 치료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관련된 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자기는 이제 걷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걷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식사를 하시는 걸로 치면은 나는 밥만 먹는다. 나는 고기만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비슷해요.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준비 운동, 근력, 유산소,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운동까지 해주셔야 돼요. 요게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다칠 수 있어요.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은 준비 운동을 엄청 오래 해요. 몸을 또 이렇게 맞아요. 이완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은 워밍업, 히팅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몸에 열을 내는 정도?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몸에 열을 많이 내서 상당히 호흡이 가쁠 정도로 우리로 치면 이제 운동이 끝난 건데 그분들은 거기까지가 히팅업이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도 항상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다 운동을 풀어서 해주시는 그런 운동 습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겨울철에 나가서 운동한다 하시더라도 준비 운동이 대단한 게 없어요. 국민 체조만 하셔도 됩니다. 국민 체조. 네, 국민 체조만 하셔도 되고요. 팔 벌려 뛰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팔 벌려 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예, 몸에 열기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라면 군대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아침에 팔 벌려 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네, 나가면은 군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군사학이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네, 그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하고 그다음 뭐 하죠? 군대에서? 저는 모르죠. 모르죠. 무조건 뛰어요. 아, 뜁니까? 네. 유산소 운동. 그럼요. 근데 우리 유소년 친구들 축구 이렇게 캠프라든지 운동하는데 가보면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준비 운동 시키고 팔벌레 뛰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깅을 시작하거든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화면들 보시면 항상 뭐 하요? 스트레칭 하다가 트랙을 뛰죠. 오, 맞아요. 맞죠? 그만큼 달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척추에서도 요 준비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볍게 달리기 같은 걸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력 운동도 그래서 항상 같이 섞어서 해드리라는 거고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나누고 싶은데 사실상 옛날에 우리가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라든지 연구하는 의사들은 달리기를 나쁜 운동으로 쳤어요. 왜요? 왜냐하면 디스크에 충격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미 때마다. 있는 환자들인 물론이죠. 거죠? 그렇고 건강한 환자한테 있어서도 건강한 환자는 없죠. 잘못 몰랐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일반인들. 일반인들도 계속 달리다 보면 디스크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디스크는 굉장히 고분화된 인체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빨이라든지 이런 눈에 있는 세포들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재생이 안 돼요. 다치면 그렇죠. 복귀가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위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좀 상처가 나도 다시 붓고 흉터가 조금 남기도 하지만 아물잖아요. 근데 디스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체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분화된 이런 조직들은 운동이나 그런 것으로 재생이나 아니면은 그런 대사가 다시 바뀔 거라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달리기를 한 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달리기를 열심히 한 그룹이 척추, 특히 디스크 건강도 매우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구를 하니까 이제 제대로 과학적인 게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모델 같은 것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개선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네. 달리기가 더 좋고 달리는 흉내를 내주셔도 괜찮아요. 살짝 굽게 뛰는 형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깅을 하듯이 다리를 전체를 흔들면서 특히 엉덩이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디스크 질환도 아니고 협착증도 아니면서 자골신경통이나 혹은 힘줄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달리기를 하시는 게 걷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오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자기는 걷는 거는 많이 걷는데요. 하루에 10,000보 걷는다고. 네. 근데 앉아 있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걷기만 하면 햄스트링은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육도 딱딱해질 수 있고 섬유화도 잘 생깁니다. 근데 달리기는 좀 달라서 충분하게 이완을 시켜주고 그 근육을 속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해보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은 또 개선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동 중에서는 달리기가 추천해 줄 수 있다.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라거나 좀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달리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맞습니다. 회복기가 네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이 되었을 때는 가벼운 조깅부터 오.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걷는 게 되게 많은데 달리기가 생각보다 심폐기능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근육과 뼈의 인터랙션, 상호관계에 있어서 많은 자극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뼈도 단단해집니다. 예, 우리가 성장기 때 많이 뛰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줄넘기 막 네, 시키잖아요. 줄넘기 엄청 예. 많이 시키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줄넘기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상 75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하기가. 그래서 줄넘기는 상당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조깅 정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특히 60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해보시면은 그때 안 하시면은 70대 못할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60대들은 그래도 걸으실 때 1시간을 걷는다 그러면 처음이나 중간 마지막에 조금 조깅을 섞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하다. 달리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에는 정리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앉아버린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숨이 차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뛰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셔서 처음에 했던 준비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호흡도 정리해 주시고 몸도 풀어 주셔야지 다음에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체중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겨울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장 또 문제시 되는 거고 마지막은 식단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조금 늘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내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무게의 그람수만큼 정도 꼭 필요해요. 내가 50kg다. 그러면 하루에 50g 꼭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단백질을 잘 안 드시고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은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저희 와이프가 탄수화물 돼지라고 탄돼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특히 밥을 좋아하시나요? 고봉밥을 먹기 때문에 아. 예,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서 그 근육의 양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네네. 겨울철의 팁인 것 같아요. 팁을 쭉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연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리에 오래 앉아야 하는 시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회식도 혹은 있고. 회식도 이제 네. 연말에 오랜만에 회식이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저희가 어떻게 좀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하시거나 네. 아니면 게시판 통해서 물어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척추 환자라고 하면 네. 좌식으로 앉는 곳보다는 의자 사용하는 식사 장소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권이 자식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직은 많기는 한데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의자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졌거든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의자가 있는 장소로 가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바닥에 앉으면 척추 환자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일어날 때 아구구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네. 관절에 무리가 되는 자세이기 맞습니다. 때문이겠죠.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배도 부르니까 평상시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갈 거고 약주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도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치기도 쉽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가 보면은
예,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질병 코인은 누적되는, 적립해 네. 놓은 거죠. 예, 적립해 놨다가 어느 정도 그 값이 딱 되면은 이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팁입니다.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 인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바니 할머님, 여진님 안녕하세요. 여진님께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라고. 여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바니 할머니님도 바니를 쓴 할머니이신가? 이름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전부야님께서 스튜디오 벽 알아봐 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좀 저희 다르다고요. 오늘 스튜디오 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 연말 특집이라고 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현생님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또 네. 해주셨네요. 즐거운 연말이어야 되는데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시상제분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연말이 되셔야죠. 그죠? 네. 맞아요. 배지크님이 질문 주셨네요. 관절염 환자인데 짧게 5분 달리는 거 괜찮을까요?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아, 있습니다. 네. 네. 만일에 베제크님이 평지를 걷는 게 힘들다면은 뛰는 건 거의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평지를 걸을 수 있다면? 해볼 수는 있는데 네. 관절염이 좀 있거나 혹은 MRI 검사를 했을 때 관절 아래 이제 우리가 뼈가 멍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골괴사나 이런 게 보였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 안 뛰는 게 좋으세요. 많이 그런 거라면은 1기 정도의 아니면 1기는 관절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2기 정도나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한 능력이 된다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 정도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만일에 어느 정도 있으면은 무릎 관절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달리기보다는 자전거를 하라고 그래요. 네, 자전거는 그래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내려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허리 산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릎 관절염이라면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리온 고래밤님께서 네. 재밌는 댓글 남기셨어요. 네. 재밌는 건 아니네요. 또 지금 보니까 참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고 오, 느꼈어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천국의 계단 타고 집 가는데 양쪽 다리에 근육 경련 오셨다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 않다가 그러다 보면은 그러실 수 있고요. 오리온 고래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도 하체 운동하다가 정말 블랙아웃도 일어납니다. 블랙아웃이요? 네. 바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 중량을 많이 가지고 하시다가 보면은 쓰러지시기도 하세요. 왜냐면 이제 다리로 많이 하다가 보면은 하체 경련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 운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꽤 운동량이 많다 그러면은 워밍업, 히팅업까지 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본 운동을 하는데 20km는 뛰는 사람이에요. 많이 뛰는 사람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난 네. 20km 정도를 뛸 수 있어. 아니면 10km는 뛸 수 있어. 그런다면은 워밍업 운동을 그냥 국민 체조만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준비를 몸을 맞습니다. 해놔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짧은 구간을 빠르게 뛰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해서 숨이 허덕이는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몸에 워밍업, 히팅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중요하고 연세가 엄청 많으시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못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할아버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뛰는 거 무슨 뛰어? 나는 뛸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바깥 나가시는 것 자체도 아주 겨울철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간 단계에서 조금 워밍업 하라고 그래요. 중간 단계 워밍업이요? 네, 그러니까 문을 나서서 바깥으로 나가시기 전까지 문 앞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찬 공기를 집안 공기하고 반반으로 해서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적응을 하듯이 바깥 환경이 확 바뀌기 때문에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중요합니다. 확실히 낫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말하는 허리 척추 질환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병 이런 데에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보다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버퍼를 만들고 들어가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 적응을 하는 것도 온도에 워밍업이다. 적응하죠. 네. 온도에 그렇죠. 적응하는 온도, 것.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네. 특히 한파주의보가 있거나 있을 때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된다면은 안 나가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다면은 약간 중간 정도에서 좀 이렇게 적응을 하신 다음에 외출을 하시는 게 고령의 8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안옥기님 안녕하세요. 유칼립투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성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달리기 중요하게 실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증샷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엔나 커피님께서 질문 남기셨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엑스레이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걸을 때 꼬리뼈 위쪽이 아픈데 어떤 문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요게 이제 꼬리뼈인지 아니면 엉치뼈인지 진찰을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꼬리뼈 위쪽과 또 네. 엉치뼈 또 다르군요. 달라요. 네. 환자분들이 꼬리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네. 보면은 실제 진료실에서 10명이 나는 꼬리뼈 통증이다 라고 해서 오시면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70%는 꼬리뼈가 아니에요. 네, 주로 엉치 통증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인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꼬리뼈라고 한다면은 다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꼬리뼈는 그 주위에 똑같이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힘줄이나 윤활망염 같은 게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금방 치료는 가능해요. 약으로 잘 안 되면 주사 몇 번만 맞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유칼립투스님께서 정형외과 가면 무조건 스트레칭 강조하신대요. 네. 신경외과에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럼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상과 동시에 10에서 15분 실천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습관이세요. 그러네요. 유칼립투스님 너무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밤에 스트레칭 딱 하고 자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의외로 상식이었네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거니까.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맞아요. 있고요. 제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잠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네. 의외로 척추질환 환자들, 저는 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니까 신경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러면 야간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릴 만한 걸 하면은 숙면에 좀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가벼운 이완과 명상이라면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불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올리거나 힘들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칼립투스님께서는 밤에는 누워서 발끝만 몇 번 당기고 뻗고 주무신다고. 좋습니다. 얘기해 종아리 주시네요. 쥐어 안 나게 하시는 거고 그것도 좋은 중요한 습관인 것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장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럼 척추 건강은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오늘 가져갔거든요, 메시지를. 네네. 그러면 그것도 헷갈려요.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맞아요. 살짝 아픈데 지금쯤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죽겠다 싶을 때 가야 되는 걸까? 언제 가야 하나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병원을 언제 갈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도 준비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이제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내가 처음 통증을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통증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네. 그 통증이 그러면은 가셔야 돼요. 두통도 그렇거든요. 네. 두통도 두통의 양상으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MRI 찍을 때도 30대여도 제가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할 때는 환자분들이 이건 좀 너무 두통이 심했다고 그러면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정상이거나 특기 소견이 안 나올 경우가 훨씬 많긴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몇 프로의 환자에서는 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고 네. 엉덩이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엉덩이가 아파요. 근데 앉아서 드라마 한 편을 못 봐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죠. 혹은 출퇴근길에 지하철에 자리가 딱 나서 앉아야 되잖아요. 네. 빨리 앉아야죠, 버스. 근데 못 앉아요. 왜? 난 앉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서서 다녀요. 그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걷다가 다리가 쥐가 잘 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걷지를 못해요. 뒤처져요. 그럼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정밀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정도에서는 정밀검사를 분명히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 이상의 것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바로 오실 거예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혹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상대적인 것들인데 그 두 가지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평소와 다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네. 통증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경우는 꼭 가셔야 너무 한다. 힘들다기보다는 네. 제한이 될 때. 제한이 될 때. 네, 내가 이 생활을 할 때 그 에피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앉아서 이런 거 정도는 하곤 하는데 그때 왜안 일어나야지. 되지? 예. 그럼 내 생활에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시는 게 맞아요. 가끔은 통증과 불편감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 통증은 주관적인 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맵찔이어서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의외이시네요, 원장님. 예,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통증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참으세요. MRI를 봤는데 막 너무 심한데도 안 힘드세요? 그러면은 아프지만 그냥 견딜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아프지만 견딜만 해요. 되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 생활에 제한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된다면 통증이든 불편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때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감이란 단어가 딱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편감, 제한이 된다. 네, 순정팡님께서 새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1년 동안 비욘디 강의해주신 명의분들 또 진행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많은 도움되어서 약보다 운동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하고, 운동 재활 강의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엔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운동 재활 관련된 거를 많이 한번 다뤄볼게요. 네. 또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또 원장님 방송에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아마 그동안 많이 시청을 해주셨던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답글을 되게 열심히 달아드렸었는데, 네. 예, 요즘에는 좀 많이 못 달아드렸어요. 예, 좀- 동영상에도 댓글로 네, 남겨주신 맞습니다. 질문이죠. 네, 최근 것도 못 달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25년부터는 초심을 잃지 말고 25년이 아니라 오늘 방송부터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바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달아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온라인 상담이다 보니까 항상 제약이 있는 거고 정보의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료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할 때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닌데. 그렇죠. 가벼운 댓글도 있지만 되게 심오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도 답글을 달아드리고 했었는데 하다가 보면 그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애타는 마음과 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걸 쓰시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도 잘 답해드리고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24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네. 25년도 환자들과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원장님 하면 소통하는 의사시잖아요. 저는 원장님 방송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게 네. 시청자 질의응답이나 이런 인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 연말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으로 댓글 잘 다시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개인적인 새해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네네. 계획이요. 아니면 척추랑 관련된 계획일 수도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새해 계획은 제가 독서량이 거의 없어요. 네. 의학 서적만 보시는군요. 의학 논문만 서적도 읽으시고. 안 읽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좀 지식이 굉장히 많이 얕아졌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이렇게 책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계획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처음 듣는 내용이구나. 아마 저희 와이프는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웬 또 책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컨텐츠를 이렇게 매번 만들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되게 반복을 할 때가 있는데 아 내가 지식적으로 좀 메마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저는 그 계획을 좀 삼고 있어요. 예, 내년에는 좀 책을 읽어보자. 네,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원장님과 함께 또 비욘디에서 내년 새해 계획으로 책 읽어야지 다짐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원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다짐을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내년에도 방송해 주시잖아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에도 방송 하실 때 나오셔서 올해의 책 소개해 주시고 너무 좋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것도- 소개하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가 목요일, 수요일인 거죠. 음. 네, 오후 6시에 찾아뵐 것 같고, 네. 내년에는 우리가 치료 예형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운동이나 재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준비해 보고요. 또 오늘 PD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책도 책 소개. 이야기도 있으면 한번 공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또 유칼립투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방송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어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원장님 소통 잘하는 의사로서 비욘드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셨잖아요. 많이 만났죠. 혹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셀 수 없다. 네, 정말 많은데, 환자분들의 이야기니까 또 개인사이기도 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진단이 되게 어려웠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척추 질환이 좀 의심스러울 만한 병변이기는 한데 사실상 그게 척추 질환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통증까지 발생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도 되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시고 진단이 좀 잘 안 됐다가 저희 쪽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잘 되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렇게 되게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보시고 오시거나 또 모티베이션이 돼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4차 병원이라고. 우리가 1, 2, 3차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머에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그게 또 되게 저희 의료진들이 항상 고민하고 저 말고도 저희 영상의학과 원장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원장님들이나 통증의학과 원장님들이 함께 되게 고민하거든요. 내과 원장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자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단했을 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은 분들도 계세요. 예, 시술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또 하고 또 진료비도 많이 나오고 네. 시술 경우에는 비용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해결이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았을 때 정말 되게 환자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거거든요. 예, 저희는 그냥 환자분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거예요. 통증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오셔서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죠.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이렇게 저희 환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하면 저희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병우 원장님과 함께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인사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공식 어떨까요? 마무리 인사할까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네. 통증 없는 밤 네. 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